저는 요런 게 진짜 답답했거든요. 먼지를 닦다는 단어가 안 떠올라가지고 내가 먼저 닦았다니까요. 네, 안녕하세요. 당신의 삶의 변화를 가져다 드리는 달변가 영쌤입니다. 샤워를 하고 몸을 닦고 점심을 먹고 출근을 하고 버스를 타고 이렇게 우리에게 매일 일어나는 이러한 일상들은 여러분들은 영어로 잘 표현할 수 있나요? 제가 7가지 우리에게 매일 일어나는 일상을 영어로 표현하는 법을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알려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세요. 제가 한국어로 표현을 꺼내면은 이거를 영어로 바꿔보시면 됩니다. 정말 쉽습니다. 관계대명사, 부사절, 동명사 이런 거 아무것도 없고요. 나는 뭐뭐 했다 이런 형태로만 나올 거예요. 혹시나 문제를 안 풀고 싶고 바로 표현을 배우고 싶다라면은 여기로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나는 일상을 얼마나 영어로 잘 표현할 수 있는지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나는 수건으로 몸을 닦았다. 2번, 나는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3번, 나는 빵에 버터를 발랐다. 4번, 나는 버스를 타고 버스카드를 찍었다. 5번, 나는 빨간불이라서 차를 멈췄다. 6번, 나는 댓글을 달았다. 7번, 나는 책상에 먼지를 닦았다. 다 풀어보셨나요? 어렵지 않죠? 한국어 봐봐요. 되게 쉽잖아요. 근데 다들 표정이 왜 그래? 왜 한숨 소리 들려? 뭐야, 욕도 들리네? 정말 우리가 매일 하는 행동들입니다. 한국어로는 너무 쉽고요. 근데 영어로는 잘 안 나오지 않나요? 이게 영어에서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아주 일상적인 표현이 영어로 잘 안 나온다는 거죠. 이 표현들은 영어 단어가 어려워서 안 나온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실제 영어 단어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 쓰임새를 잘 몰라서 그러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은 실제로 겪어보면서 쓰지 않으면은 오히려 더 어려운 단어, 어려운 표현들보다도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문제는 이 EEA, English for Everyday Activities. 그쵸? 이 책에서 나온 표현들인데 제가 이 책으로 공부를 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대본이 이 책을 보자마자 바로 나왔어요. 이 책을 통해서 내가 알려줄 수 있는 게 정말 많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거거든요. 일단 이 책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하고 오늘은 일단 이 7가지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면 되는지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1번, 나는 수건으로 몸을 닦았다. I dried myself up with a towel. 여기서 혹시 와이프 쓰신 분들 있나요? 와이프? 너무 잘하셨어요. 그렇게 해도 전달이 될 수 있습니다. I wipe myself with a towel. 이렇게 하면은 수건으로 몸을 닦았다가 표현될 수 있어요. 근데 wipe 같은 경우에는요, 뭔가 약간 이물질을 닦아내는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분들의 손에 케첩이 묻었어요. 이런 걸 닦아낼 때 I wiped ketchup up 이렇게 쓰고, 주스가 묻었어. 그러면은 I wiped some juice up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wipe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나왔을 때 그럴 때도 많이 쓰이는 게 이 단어예요. 그런데 물기를 닦아낸다는 거는 약간 이물질보다는 몸을 약간 촉촉한 거를 건조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요, I dried myself up 이렇게 표현하면은 물기를 닦았다가 되고요. 좀 더 정확하게 I dried myself up with a towel 하면은 수건으로 물기를 닦았다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꼭 알아야 하는 표현이죠. 아이들이 물놀이 되게 좋아하잖아요. 물놀이를 하고 나와서 흠뻑 젖은 아이에게 수건을 건네주면서 dry yourself up with this towel 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 할 수가 있습니다. Dry yourself off before you come in. Dry yourself off before you come in. Dry yourself off before you come in. 이렇게 dry란 단어가 단순히 건조하다는 뜻을 떠나서 물기를 닦다로 쓸 수 있다는 것을 꼭 알아주세요. 오늘 한번 샤워하고 나면서 물기를 닦으면서 I'm drying myself up with a towel 이렇게 영어로 꺼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매일 샤워를 하기 때문에 맨날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참고로 머리를 말릴 때는 그냥 dry my hair 이렇게 쓰시면 돼요. 쉽죠? 2번, 나는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I changed into some casual clothes. 자, 여기서 혹시 into 빼고 changed만 쓰신 분들 있을까요? 잘하셨어요. 그렇게 해도 전달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옷을 입는다는 거 잘 고민해 보시면요, 옷이라는 공간 안으로 팔도 넣고 몸도 넣고 하죠. 이러한 에너지를 into가 잘 전달해 줄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선 이거를 으로라고 표현하고요. 나는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그래서 I changed into some casual clothes 할 수 있고요. 여기서 into가 빠져서 I changed some casual clothes 이렇게 표현하면은 편한 옷을 갈아입었다 이렇게 들릴 텐데, 문맥에 따라서 옷으로 갈아입었다 전달될 수 있지만 다른 뜻으로 바뀔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옷을 갈아입을 때는 change into를 함께 쓰면 좋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뭐 청바지로 갈아입었다. I changed into the jeans. 유니폼으로 갈아입었다. I changed into the uniforms. 이 옷으로 갈아입어. change into these clothes. 할 수가 있겠죠. Why haven't you changed into your uniform? Why haven't you changed into your uniform? 여러분들이 옷 갈아입을 때마다 쓸 수 있겠죠. 이렇게 말이에요. I changed into a white t-shirt. 그리고 I changed into a black t-shirt. 쉽죠? 여러분들이 옷 갈아입으면서 이런 표현들을 계속 써보시면 좋겠어요. 참고로 옷을 입다라는 것은 put on 이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옷을 입는 것에 좀 더 집중을 해요. 3번 나는 빵에 버터를 발랐다. I spreaded some butter on the bread. 이거는 빵 좋아하는 사람은 무조건 배워야죠. I spreaded some butter on the bread. 참 이 문장을 보면 또 별게 없죠. 근데 이게 또 안 나옵니다. 왜? spread란 단어가 바르다로 연결이 안 되니까. spread는 우리가 흔히 펴다, 펼치다 이런 뜻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빵에 버터를 바르는 행위를 자세히 보면은 이거를 묻혀가지고 슥슥 펼치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바르다라고 하지만 영어에서는 스프레드를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만약에 나는 빵에 버터를 펴 발랐어 이렇게 전달을 했다라면은 몇몇 분들은 스프레드를 유추하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항상 펴를 붙이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펴가 안 들어가도 spread 이 단어를 써가지고 뭔가 바르다를 전달할 수 있다라는 것. 버터 대신에 뭐 잼이 올 수도 있겠죠. I spreaded some jam on the toast 해서 토스트에 잼을 발랐어 할 수도 있고요. 뭐 이런 표현도 되겠네요. I spreaded some sauce on the chicken. 치킨에 소스를 발랐어. 어쨌든 뭔가 구석구석 퍼트리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바르다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전국의 빵순이 빵돌이들은 이 표현 꼭 가져가야겠죠. 이거 표현을 써보면서 빵 맛있게 드셔보시고요. 혹시나 바르다 때문에 푸돈을 쓰신 분들이 있다라면은 이렇게 쓸 수는 있습니다. I put on sunscreen. I put on lotion. 그렇죠. 선크림을 발랐다. 로션을 발랐다. 내 몸에 뭔가 바르는 행위를 할 때는 푸론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빵이나 약간 치킨 이런 데는 푸론이 좀 어색할 수는 있어요. 4번 나는 버스를 타고 버스 카드를 찍었다. I got on a bus and scanned my bus card.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EEA 책에는 스캔이라는 단어가 나왔지만 요건 약간 문화적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스캔보다는 read라는 단어가 좀 더 잘 어울립니다. 뭐 북미권이나 뭐 유럽권에는 스캐너로 버스카드를 찍는 게 있나 봐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스캔보다는 이 리더기를 통해서 읽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스캔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I got on a bus and tapped my bus card on the card reader. I got on a bus and put my bus card on the card reader. I got on a bus and placed my bus card on the card reader. 우리나라는 리더기가 좀 더 어울린다라는 거. 스캔을 써도 전달은 될 거예요, 문맥상. 근데 스캔은 우리 요새 QR코드 찍잖아요. 그게 약간 스캔의 개념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리드가 어울린다. 그거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버카를 들고 버스를 탈 때 찍으면서 이 표현들을 써보시고요. 버스를 타자는 got on a bus, 버스에서 내리자는 got off a bus 할 수가 있겠죠. 5번 나는 빨간불이라서 차를 멈췄다. I stopped for a red light. 이거는 stop이란 단어는 안 어려웠겠죠. 그럼 뭐가 어려웠을까? for이겠죠. for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목적을 강조해준다라고 하죠. 빨간불의 목적은 우리를 멈추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I stopped for a red light 하면은 나는 빨간불이라서 멈췄다가 되고요. 내가 운전하고 있을 때 그냥 I를 쓰면은 그 자체가 my car가 되기 때문에 굳이 I stopped my car for a red light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써주면 좀 더 정확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운전 안 하고 있을 때 그냥 I를 쓰면은 걸어가거나 뛰어가다가 멈추는 게 되겠죠. 빨간불이라서 멈춰서 뭐라고 있죠? 초록불을 기다리니까 초록불을 기다렸다. I waited for a green light 하고요. 초록불이 되면은 건너가겠죠. 이거는 when it turned green, I went ahead 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우리는 신호등을 하루에 한 번씩은 건너잖아요. 그러면은 신호등을 기다릴 때 이 세 가지 표현을 머릿속에 꺼내봐도 좋을 것 같아요. I stopped for a red light. I waited for a green light. When it turned green, I went ahead. 할 수가 있겠죠. 지금 당장 편의점 갔다 오면서 이 표현을 한번 써보세요. 6번 나는 댓글을 달았다. I added a comment. 이거는 사실 맞추라고 드린 문제고요. add라는 단어가 더하다는 뜻도 있지만 이렇게 댓글을 달다라고 할 때도 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add 말고 write 써가지고 write a comment 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참고로 악플은 mean comment라고 하고요. 선플은 good comment라고 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good comment를 많이 add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쉽죠? 넘어갈게요. 7번. 나는 책상에 먼지를 닦았다. I dusted the desk. 자, 이 dust란 단어가 아마 안 나오셨을 겁니다. 대부분 sweep, wipe, wash 이런 단어들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sweep은 바닥을 쓸 때의 개념이 좀 더 강하고 wipe는 이물질을 닦아내다, wash는 물기로 닦다 이런 느낌이라서 여기서는 wipe가 그나마 유사하게 쓰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I wiped dust on the desk. 이렇게 하면은 책상에 먼지를 닦았다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dust란 단어 자체가 먼지란 뜻도 있지만 먼지를 닦아내다, 쓸어내다란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I dusted the desk 이렇게 표현하면은 먼지를 닦아내다라고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단어가 좀 짜증나요. dust란 단어를 모르는 사람 없지만 이게 먼지로 닦다로 알고 있는 분은 많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습을 꼭 해야겠죠. 이왕 이거 들은 거 지금 바로 책상을 닦으면서 Now I'm dusting the desk 이런 식으로 입에 붙이면서 연습해보면은 바로 가져갈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7문장을 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문장은 이렇습니다. 재밌지 않나요? 여기 보면은 정말 여러분들이 모르는 단어는 없을 거예요. 우리가 한 번씩 외워봤던 되게 쉬운 단어들. 막상 보면 참 별게 없는데 말하려고 할 때 잘 안 떠오르는 단어들이 이런 단어들입니다. 저는 이런 게 진짜 답답했거든요. 먼지를 닦다는 단어가 안 떠올라가지고 내가 먼저 닦았다니까요. 외국에 가면은 한국인들은 행동파가 됩니다. 말이 안 나와서 내가 행동하는 게 편해요. 저는 그래가지고 오늘 이 영상이 재밌었고 이런 표현을 더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책을 추천드려요. EEA. 저도 이 책으로 공부를 하면서 정말 오랜만에 재미있는 감정을 느꼈어요. 아, 나 이런 걸 되게 답답했었는데, 이런 게 되게 궁금했었는데 여기에 되게 잘 나와 있구나.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림으로 함께 나와 있고 되게 많은 우리의 일상 상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꼭 외국에 가지 않더라도 거기서 쓸 수 있는 일상생활 표현들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책을 구매하시면은 저의 강의가 없더라도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서 무료 강의를 들을 수 있고 거기서 쉐도잉이나 뭐 단어 표현하는 거 이런 것도 다 연습할 수 있으며 테스트까지 볼 수 있다고 합니다. Jenny runs some water over her toothbrush. Jenny runs some water over her toothbrush. 과연 36%인데? 근데 다시 한번 해볼래? 안 되겠어. 어이없어. 오늘은 콜라보 영상을 이렇게 올렸지만 저는 앞으로도 이 책을 참고해서 오늘 같은 형태로 몇 번 더 강의를 내보려고 해요. 왜냐면은 제가 지금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알려줄 수 있다는 게. 저는 앞으로도 이런 영상을 계속 올릴 것 같은데 그때는 여러분들도 이 책을 공부를 하고 나서 제가 문제를 내는 것을 더 많이 맞추기를 기대해 볼게요. 저도 더 열심히 가르칠 수 있게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빠이빠이.